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결석자가 좀 있어서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판에 대해서 배웠어요. 앞부분 뭐 지구 시스템 숙제한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한두 개 틀렸어도 왜 틀렸나 답지 읽어보면 막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을 거고, 막 답지를 봤는데도 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수준의 문제는 아마 없을 거야. 그치?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그치? 그래서 오늘은 판 경계의 지각 변동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판이라는 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외핵이야. 당연히 외핵 밑에는 내핵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뭐 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만 그려놓고, 요 사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멘틀 껍데기 요 얇은 요거를 지각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지각은 딱딱한 암석덩이들이야. 우리가 흔히 땅덩어리를 흙이라고 표현하지만 땅 파고 들어가 보면 지표면에만 흙이 많고, 막상 땅 파고 들어가면 흙보다는 대부분 암석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딱딱한 영역이지. 요게 대략 이 지각이 대륙지각이 있고 해양지각이 있단 말이야. 바다 밑에를 해양지각이라고 부르고 땅덩어리 밑에를 당연히 대륙지각이라고 부르지. 근데 얘가 대략 대륙지각이 두꺼워. 대략 얘는 대략 한 50km 내외. 얘는 해양지각은 대략 30km, 한 20에서 30,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지구 땅덩어리를 굳이 보면은 껍데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대륙지각이고 요걸 해양지각이라고 표현을 한다. 요게 이제 지각 구조가 이렇게 돼서, 지각이라는 건 껍데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각은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두꺼운 건 아닌 거야. 그러나 30km, 50km도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이거 땅파고 들어가지도 못해. 현재 뭐 웬만한 우리가 석유 시추하고 흔히 말하는 뭐 광산 뭐 파내고 해봐야 많이 들어가봐야 10km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두꺼운 거지만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얇은 껍데기 정도로 보지. 왜냐? 지구는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6,400km. 반지름이 이래. 반지름이 6,400km니까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되게 얇은 거지. 이때 이 지각 당연히 딱딱하지. 그리고 멘틀 부분에서도 딱딱한 멘틀이 있고 그 밑에 말랑말랑한 멘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멘틀이 당연히 고체야, 액체가 아니야. 근데 고체인데도 이걸 유동성 고체, 그래서 약간 젤리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멘틀이 있고 딱딱한 멘틀이 있고. 왜? 여기 왜 꿈틀꿈틀 움직이냐면 땅 파고 들어가면 기온이 점점 기온이 아니고 땅의 온도가 높아져요. 왜? 이런 핵의 영향도 있고 압력의 이런 영향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대략 한 100m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한 1도 정도씩 높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1km가 1000m잖아? 그럼 한마디로 우리 땅덩어리가 평균 기온 20도 정도라고 해볼게. 뭐 봄, 가을 기준으로. 요즘엔 좀 더 차갑겠지만. 그래서 1km 파고 들어가면 한 10도 정도 올라가. 그러면 10km만 파고 들어가도 대륙지각이 50km인데 여기서 이만큼 10km야. 요것만 파고 들어가도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은 100도 정도 올라가. 겁나 뜨겁지? 그러면 한 100km 파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대략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1000도 정도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한 100km만 한 요쯤 되겠다. 한 요 정도 파고 들어가잖아? 그럼 한 1000도 올라가는 거야. 한마디로 돌멩이도 1000도쯤 넘어가면 말랑말랑해지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판이라는 거는 이 지각과 상부 멘틀, 딱딱한 영역을 판이라 그러고, 그 밑에는 똑같은 멘틀인데도 말랑말랑한 멘틀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면 말랑말랑한 멘틀 위에 판이 이렇게 떠있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 그럼 밑에 있는 애가 꿈틀꿈틀 움직이면 얘는 얘에 따라서 마치 여러분들 무빙워크 걸어가서 알지? 준서요? 여행이요? 예? 여행 준서. 준서요? 뭐요? 여행. 아, 준서요. 그럼 동영상 하면 돼요. 네. 준서도 결석이네. 오늘 결석자가 많네. 그래서 말랑말랑한 에 따라서 무빙워크에 내가 서 있으면
밑에 있는 애가 움직이잖아. 나는 가만히만, 물론 내가 걷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걷는 경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나 따라서 가잖아. 대충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판이 움직이는 게.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럼 판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판의 구조고, 그러면 판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좀 간단히 설명하면 판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밑에가 이제 말랑말랑한 멘틀이야. 그러면 판에 또 경계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왜냐면 지구는 대략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그래서 지난주에 판 잠깐 알아봤잖아. 커다란 판도 있고 좀 쬐끄만 판도 있어.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국에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얘가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어떤 판의 경계에서는 서로 가까워지는 애들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여기 판 두 개야. 그럼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애들도 있어. 그럼 여기 갈라지겠지. 그치?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밀리겠지. 그럼 이런 게 뭐 만들어져?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그치? 이게 산이지. 얘들아, 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디요? 어디요? 제일 높은 동네가. 아, 히말라야 산맥이잖아. 어? 야,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거, 나 여기서 모른다 소리. 야, 유재은. 네? 너 에베레스트 산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 거 알았어, 몰랐어? 알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그래서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어? 그럼 어떤 데는 이렇게 갈라지면 여기 막 갈라지는 동네가 있겠지. 그래서 서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동네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서로 멀어지는 걸 발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애들을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 그럼 서로 가까워지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학에서도 수렴한다 그러면은 뭔가 모아진다. 뭐 그런 거고, 발산한다 그러면 벌어진다야. 그리고 판 중에는 어떤 애들도 있냐면 판 두 개가 아까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근데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요렇게 이렇게 어긋나면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벌어지면 발산형 경계, 서로 가까워지면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애들도 있어. 어떤 판들 중에는. 이건 약간 랜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구 땅덩어리가 지가 알아서 움직이다 보니 어떤 애는 이렇게 가고 어떤 애는 뭐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우리 책에 나온 대로 발산형 경계부터 알아볼게. 그러면 어떤 데서는 발산형 경계가 생기고 어떤 데서는 보존형 경계가 생기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말랑말랑한 멘틀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발산형 경계부터 알아볼게. 그러면 판때기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이 말은 멘틀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연약권이. 얘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합니다. 여러분 대류라고 들어가시죠. 원래 대류는 액체 혹은 고체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근데 얘들 멘틀도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류를 한다고. 그럼 요 자리 같은 경우 봐봐. 요 사이점에서는 멘틀이 상승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상승을 하니까 연결해보면 이렇게 가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 우연히 이렇게 얘가 또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판때기가. 그래서 판의 경계가 멘틀이 상승하는 지역은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져.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쉽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이해됐지? 그러면 보다시피 땅덩어리가 갈라지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갈라지니까. 그럼 뭐 돼? 지진 생기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야, 땅이 갈라지면 이게 지진이지 뭐. 지진이 뭐 별거냐? 그치? 그리고 갈라지면서
여기서 말랑말랑한 흔히 땅속에 묻혀있는 마그마 같은 애들이 이제 갈라지니까 왜 마그마가 멀쩡한 땅덩어리를 뚫고는 안 나와. 얘들아 히말라야 산맥에서 화산이 생기거냐 안 생기거냐. 안 생기지. 그 두꺼운 걸 어떻게 뚫고 나오냐. 그치? 그러면은 요런 데 갈라지는 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이게 마그마라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화산이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요 경계에서는 화산이나 지진이 생긴단 말이야. 응? 그래서 발산형 경계부터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자, 다시 경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은 요게 멘틀의 운동이야. 연약권이지. 그리고 얘는 판이 되는 거고. 그럼 멘틀의 상승부. 무의 발산형 경계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그림 봐봐 얘들아. 141페이지 그림 봐봐. 그림에서 보면 한가운데 딱 봐봐. 한가운데 딱 보면 멘틀이 상승하고 있지. 저게 발산형 경계야. 그럼 옆에 왼쪽으로 봐봐. 얘들아 봐봐. 멘틀이 상승을 했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내려갈 거 아니냐. 죽으라고 올라오기만 하진 않지. 올라오는 자리가 있으면 내려가는 자리가 있겠지. 그럼 내려가는 자리는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표현한 게 어디 한가운데서는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 혹은 왼쪽에서는 내려가고 있지. 그럼 저 자리가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다 알아보려면 헷갈리니까 지금 나는 발산형 경계부터 설명을 할게요. 대략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며 두 판이 서로 멀어져.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마그마들이 삐져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마그마가 삐져나온 게 땅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마그마라고 부르고 얘가 삐져나오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표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럼 용암들이 나와. 그럼 얘네들이 뭐 이제 사실은 용암이 뭐야? 암석이 겁나 뜨거우니까 녹은 애들이잖아. 그럼 얘들이 나왔어. 지표로 나올 수도 있고 물속에서 나올 수도 있지. 바다에서 벌어지면 바닷물 만나는 거고 땅속에서 이제 나오면 공기를 만나겠지. 어쨌든 식어. 그럼 여기서 굳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땅덩어리가 형성이 된다고. 왜? 걔들이 액체 상태로 나왔지만 죽을 때까지 액체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굳잖아. 그럼 이 자리는 새로운 판때기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 그래서 판의 생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판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액체 상태나 아니면 말랑말랑한 애들이 나왔다가 다시 딱딱하게 굳으면 또 판되는 거야. 그 지표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면 화산이 나왔어. 얘들아 화산이 벌어졌어. 용암이 굳어.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얘네 알다시피 암석대잖아. 그치? 너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뭐 그렇게 그래서 암석은 항상 순환이 되잖아. 니네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잖아. 퇴적암이 있고 화성암이 있어. 근데 얘들이 아무리 내가 태어날 땐 퇴적암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까지 퇴적암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느 날 퇴적암이 거기서 막 갑자기 지진 생겼어. 그리고 땅속으로 쑥 들어가. 똑같은 퇴적암이. 그럼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느 시점에 녹아. 뜨거우니까. 그러면 얘들이 녹았다가 어느 날 화산 때문에 다시 튀나와. 그러면 퇴적암이 어느 날 화성암으로 변신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지표면에 있던 암석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신해. 그럼 변성암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암석의 순환을 배웠잖아 옛날에. 물론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고 니네가 이제 초딩 막 벗어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 내용이 나오니까 대부분의 경우 학교 수업을 제대로 안 듣지.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만 기억이 나지. 사실 지금의 니들의 현재 니네 지금 중3 수준의 지적 수준이 중학교 1학년 때 없지. 니네 돌아봐봐. 중학교 특히 1학년 1학기 때 시험도 안 봐. 어떻게 맨날 놀았지 뭐. 수업하면은 뭐 제대로 듣기나 해? 대충 듣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들었어? 들었어야지. 아 진짜? 열심히 들은 것 같아? 좋아. 그럼 부력이 뭐야? 부력이 뭐야? 그때 부력 마찰력도 나오잖아. 그치? 중력하면서 그때 나오지 그런 얘기들. 그 1학기 때 그것도 배우고 암석도 배우고 뭐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지각 멘틀 이런 거 배우고 그래갖고 막 지진파, P파, S파 막 이런 거 나오고 그게 그때야 1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수업은 듣지만 시험이라는 부담도 없고 별 생각 없이 듣는 거지 뭐. 무엇보다 시험을 안 보면 단점이 뭐냐면 복습을 안 해. 솔직히 중학교 때 니네 돌아보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도 있지만 솔직히 수업 시간에는 제대로 안 듣고 아 우리 학교 선생님 너무 재미없어 이러면서 안 듣는 애들도 있고 그래. 근데 한 2학년 때부터는 시험을 보니까 시험 기간에 한 번 더 공부를 하잖아 어찌됐건. 여기 앉아있는 니네들 수준이면 분명히 시험 공부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왜 그러냐? 그 시험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지금 시점에서 통합과학을 안 들어. 왜냐? 니네가 지금 이거 통합과학 듣는 목적이 뭐냐? 현재 중3이지만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잘하고자 우리가 미리 예습을 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무슨 말이냐? 나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잘하고 싶어 라는 최소한의 어떤 욕심과 목표가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이 지금 듣지. 그러면 솔직히 공부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런 애들도 있잖아. 걔들 지금 어디가 있어? 친구들 PC방 가 있어. 놀아고 있겠지.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오늘 토요일이야. 니네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 중에 지금 PC방에 있는 애 있을 거 같냐 없을 거 같냐? 있지 많지. 아 여학생들은 없어. 니네는 PC방 안 다니고 어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있을 수도 있지. 맞잖아. 아니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 쇼핑하러 간다고 어디 옷 구경하고 다니겠지. 저기 홍대 앞에 가가지고. 아, 오늘은 비 오니까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겠다. 오늘 만약에 날씨 좋으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 저기 홍대 앞에 가서 옷 구경하러 다닐 테고 남자애들은 대부분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PC방 가잖아. 그치? 대부분 그렇잖아. 남자애들은 옷 구경하러 안 다녀. PC방 가지. 이 친구들 옷 구경하러 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야? 너 친구들 만나면 쉬는 날 뭐해 그러면? 안 만나는데 너무 멀리 살아요. 아 그렇지. 너는 학교가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데 어떻게 그래 그렇다. 하여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보다는 니들은 학업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더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니네 지금 몇 번째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했냐?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이제 한 달 조금 더 했네. 한 수업 한 5-6번 정도 한 거잖아. 그지? 해보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수업 태도나 그 다음에 또 테스트도 지금 한 2번 정도 봐봤잖아. 그 정도면 니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 까먹었다고 쳐. 상관은 없다. 다시 배우면 돼. 다시 배우면 돼. 사람이 또 어떻게 한 번 배웠다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자 다시 돌아가서 멘틀이 상승해. 그럼 여기에 새로운 판때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판때기는 점점 이동하지. 그래서 공간이 비는 게 아니야. 새로운 애가 나와서 채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고 불러? 판의 생성이라고 부른다. 마그마가 나와서 이 자리에 마그마가 나와서 굳으면 여기서 새로운 판때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판의 생성이 그런 뜻이야. 그러면 얘들아, 요 상승부를 기준으로 이 판의 나이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겠냐, 멀수록 나이가 많겠냐. 여기서 나이라는 거는 땅속에 있는 애가 나와서 굳은 시점이 한 살이야.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어?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어? 멀수록 나이가 많지. 오늘 태어난 애가 여기 있어 오늘은. 근데 얘가 죽을 때까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멘틀이 꿈틀꿈틀해지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애가 언젠가 여기쯤 가 있겠지. 그럼 얘는 이만큼 나이를 먹은 거야.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다시 들어가지. 그럼 얘 이 판이 땅속으로 들어갔지. 그럼 나중에는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뜨거워지니까 어느 시점에 또 녹는다고. 그럼 이 돌멩이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언젠가 다시 마그마로 변신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래서 요 자리가 오늘 1살, 그럼 여기 2살, 3살, 4살, 5살, 여기 가는 애들은 나 1000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 이해되지요? 이게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판에 생성되는 곳이야. 그 다음에 또 지진을 얘기할 때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중발 지진, 그 다음에 신발 지진. 신발 아니고 신발. 야, 이 천자가 무슨 천자야? 한자로. 여러분들 요새 한자는 잘 모르지. 시험 보긴 해도 그렇게 한자에 막 목숨 걸고 공부하진 않잖아. 얇을 천. 예를 들면 얇다 할 때. 그런 거야. 그럼 천발하면 뭐냐? 얕은 곳에서 생기는 지진. 그럼 중발이면 당연히 가운데 중자니까 중간에 낑겨 있는 애들이고, 이 심은
깊은 심. 우리가 심해,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부르잖아. 그럼 얘는 저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지진이고 얘는 얕은 곳에서 생겨나는 지진이야. 야, 그럼 찬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피해가 크겠냐? 아니지. 야, 지표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진이 세겠냐? 지표면으로부터 먼 지진이 세겠냐? 얘는 밑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이 지진파가 올라오다가 대부분의 경우 땅덩어리에 흡수돼가지고 정작 지표면에서는 흔들림이 별로 없다고. 그 얘는 코앞에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흔들림이 셀 거 아니냐. 보통은 얘가 이제 우리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런 애들이 피해가 큰 거지. 왜 니네 둘이 왜 싸우고 그러냐. 그래서 찬발 지진은 얕은 지진, 신발 지진은 깊은 지진.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지진이 어디서 생겨? 코앞에서 생길 거 아니냐. 그럼 요거 깊은 지진이야, 얕은 지진이야? 이거. 깊은 지진은 보통 이런 데 생기는 지진이고 얘는 코앞에서 생기니까 천발 지진이란 말이야. 그 한자어를 이렇게 과학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한자어가 꽤 많아. 응?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한자의 영향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용어들이 그래서 요즘은 많이 순수한 우리말로 순화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이런 한자어들 어려운 한자들은 아니야. 그래서 화산활동 그 다음에 여기 딱 갈라지니까 그냥 마그마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자리는 누가 봐도 화산활동도 금방 생기겠지. 왜? 바로 튀어나오니까. 야, 화산이 이런 데서는 안 생긴단 말이야. 왜? 여기서 화산 생기려면 이 지각을 다 뚫어야 되잖아. 근데 뚫을 수가 없다고. 마그마들 이거 어떻게 뚫고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데서 화산이 생기겠지.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이 활발하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네들이 올라왔잖아. 올라오면서 이렇게 갈라지지. 그럼 여기서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갈라지니까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와. 이런 모습. 왜냐면 얘들이 이쁘게 야 좌우로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실제로 땅을 보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땅이 이렇게 식으로 갈라진다고. 그럼 선생님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는 뻘로 올라오지. 근데 이게 이제 바닷속에서 벌어진다고 치자. 그럼 바닷속에서 벌어지면 얘네들이 나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쭉 돼 있을 거 아니야. 실제 판때기가 이만하잖아. 좌우로 이렇게 얇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옆에서만 쳐다봐서 그렇지. 실제로 3D로 그려보면 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여기 따라서 볼록볼록 이렇게 되지. 이게 뭐냐면 산맥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 해령. 령자가 들어가면 산맥이야, 산맥. 우리 대관령, 그런 말 그 하면은 무슨 령 들어가면 산맥 이런 의미를 가져.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해령. 해령이 뭐야? 바닷속에 생긴 산맥 이런 의도야. 언어 자체가. 그래서 그걸 해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해령 뭐라고 돼 있어? 대양, 바닷속에 해저에 위치한 해저 산맥으로 주변의 해전보다 수심이 약 2km 낮다. 수심이 2km 낮다는 얘기는 수심이라는 건 여기가 수면이야. 그러면 얘가 2km 낮다는 거는 이 높이가 평균적으로 한 2km까지 될 수 있다고 그런 뜻이지. 응? 됐지? 한 2000m짜리 산맥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열곡은 뭐냐? 여기가 벌어졌어. 그럼 여기는 해저기지는 요 가운데는 골짜기처럼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냐. 곡자가 들어가면 이건 또 골짜기야. 그래서 여기에 V자 열곡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열곡은 그냥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열곡대는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역이야. 주로 대륙판이 갈라질 때 만들어져. 자, 발산형 경계는 그럼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냐면은 이 판때기는 아까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다고 그랬잖아. 바닷속에 있는 판때기가 해양판이고 육지에 있는 판이 대륙판인데 근데 얘들아
꼭 바다 밑에 있다고 해서 해양판이고 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이건 판이 만들어질 때 기준이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저기 뭐냐 북한 넘어서 이제 중국 쪽하고 러시아 쪽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리고 여기 뭐 제주도 있고 그러고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판의 경계가 여기쯤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동해안을 예를 들어볼게. 동해안은 바다잖아. 근데 동해안 밑에 판때기는 해양판이 아니고 대륙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판이 이만했어. 근데 어느 날 여기서 조금씩 가라앉고 하면서 여기에 바다가 차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은 당연히 바다잖아. 그럼 우리나라 동해안이 해양판이 아니다. 대륙판이다. 그럼 그 경계가 어디쯤이냐? 일본 넘어서 여기쯤이라고.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나와.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이 판때기는 무슨 판으로 본다? 이거 무슨 판이야? 대륙판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비록 지금은 바다 밑에 있지만 얘는 대륙판으로 구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해양판이라 하면 보통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깊은 판때기 있지. 그런 게 보통 해양판이라고 보면 되고 육지 근처는 대부분 의외로 육지 근처는 비록 바다 밑에는 있지만 저기 대륙판의 연결부로 본다는 거지. 왜냐? 야 여기 대륙에서부터 밑에 판때기를 들어가 보면 지평면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서 바다가 이렇게 차 있지만 사실은 판때기가 이만한 판때기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비록 바다야. 우리 동해안 같이. 그렇지만 이 판때기 자체는 앞에서부터 연결된 거고 그럼 해안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럼 그 경계가 여기쯤이야. 그럼 여기가 동해안이고 여기에 일본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다 밑에가 해안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판이 최초 만들어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해. 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바다 밑이니까 너는 해안판 이럴 리가 없잖아. 왜? 이게 하나의 판때기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동해안 밑에는 바다 밑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대륙판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3개가 나와 얘들아. 어떻게 3개가 나오냐?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수 있어.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멀어질 수도 있잖아. 경우의 수가 3개잖아. 그치?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런데 지구 땅덩어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현재 우리 지구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는데 벌어지는 자리는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서 뭐 1만 년이 지나고 100만 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은 지구 전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벌어지는 지역을 관찰을 해봤더니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벌어지거나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로 벌어지거나만 있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자리는 없더라.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긴다가 아니고 지금 지구에는 없더라. 몇만 년 뒤에는 여기 해양판과 대륙판이 예전에 수렴한 경계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점점점 벌어지더라. 그런 일이 언젠가는 생길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없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밑에 발산형 경계하면은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두 종류가 나와.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은 저기 밑에 바다 밑에 들어가서 관찰을 해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 바다가 땅덩어리가 갈라지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거기서는 수시로 지진 발생하고 또 화산도 발생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가장 대표적인 게 얘는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열목대라고 해서 지금 나중에 궁금한 사람은 유튜브에서 내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서 사진을 못 보여주는데 유튜브에서 동아프리카 열목대 해서 검색해봐. 그럼 어떠냐면 멀쩡한 땅덩어리인데 막 갈라지고 있어. 그래서 막 거의 골짜기처럼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육지 한가운데에 그런 일이 벌어져. 그 어떠냐면 얘들 아프리카 대륙이 이따시만큼 이렇게 크잖아. 근데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충 여기쯤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대략 몇만 년 정도가 지나잖아. 그럼 어떤 장면이 나오냐?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아프리카 대륙 여기에 이렇게 쪼개지고 있어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멀쩡해. 그거 우리가 관찰할 일은 없어. 죽기 전에는. 왜? 이거 둘이 이렇게 분리되는데 기본으로 몇만 년 이상이 걸리니까 그 안에 뭐 인류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멸종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동아프리카 역대야.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갈라지고 있고 또 아까 대륙지가 두툼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은 화산은 안 생기고 점점점 벌어지고 가끔 지진만 생기고. 자, 여기까지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 141페이지 아니 아직 안 넘어갔어. 141페이지 한 페이지만 쭉 읽어봐. 지금 내가 다 설명한 거야 이제. 다 읽어봤지? 보다시피 읽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시 얘기하지만 해양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자리는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지구에는 없어.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만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자, 다음. 이제 수렴형 경계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수렴형 경계는 둘이 모아지고 있는 단계야. 자, 그러면 요걸 또 알아야 돼. 해양판은 주된 암석이 누구냐면 현무암이라고 그랬어. 이건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어. 그 다음에 대륙판은 주된 암석이 화강암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양판이 얇긴 하지만 밀도가 커. 두께는 얇지만 암석 재질이 현무암이 딱딱한 암석이고 비유를 하자면 한마디로 현무암 주먹만한 거랑 화강암 주먹만한 거 맞짱 까서 빵 하고 부딪히잖아. 그럼 화강암이 먼저 깨진다고. 비유를 굳이 하자면. 당연히 밀도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선 해양판과 해양판부터 볼게. 자, 얘도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모아질 때가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모아질 수가 있고 이번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모아질 수 있는 언제나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잖아. 그치? 판의 종류가 두 개니까. 그런데 얘는 그 세 가지 경우가 다 생기더라 이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해양판과 해양판을 먼저 우리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해보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밀도가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신기하게도 밀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꼭 한 놈이 파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판이 있으면 한 놈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한 놈은 위에 걸쳐져 있어. 그래서 운동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섭입이라고 불러. 삽입이 아니고 섭입이라고 단어를 붙였어. 그래서 이런 거를 섭입대라고 부르는 거야. 섭입대 이런 말 나오면 파고 들어가고 있다. 수렴형 경계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을 봤더니 이건 이제 한마디로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 잘 봐봐.
이쪽 왼쪽 판때기가 있고 오른쪽 판때기가 있잖아. 그럼 얘는 지진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요 동네가 지진 영역이 되는 거야. 여기는 지진이 없지 얘들아. 서로 지진이라는 거 어디서 판의 경계에서 벌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여기가 지진 영역이야. 그러면은 요 동네는 천발 지진, 요 동네는 신발 지진이 되겠지. 중발 지진 어차피 중간에 낑겨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그러고서 이 동네에서 얘가 화산이 생기면 어디서 생겨? 여기서 화산이 생긴다고. 이런 데서 화산이 안 생기지. 이런 데서는. 경계에서 화산이 생긴단 말이야. 경계에서. 왜? 이 동네가 제일 얇으니까. 이해됐지요? 그래서 이게 섭입대야. 그러면 얘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봐봐요. 판때기가 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예쁘게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얘랑 얘 사이에 땅덩어리와 땅덩어리의 만남이니까 이게 금방 쑥 들어가냐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잖아. 1년에 1cm씩 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 꿈틀꿈틀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 판때기가 얘가 밀고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네 실제 양손 갖고 해봐. 양손에 힘 바짝 주고서 밀어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쑥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접힌단 말이야. 휘어진다고. 그럼 잡아봐. 이렇게 되면 여기 요 자리 V자 모양으로 깊어지는 게 있지. 그게 해부. 야,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어디야? 여러분들 안 들어봤어? 해구.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야, 마리아나 해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마리아나 해구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안 들어봤어? 왜 이렇게 넌 지식이 얕으냐? 자, 마리아나 해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야.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00m가 넘어요. 그런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 그림 봐봐. 그 자리에 그래서 해구가 생기는 거야. 해구가 왜 생겨? 다시 한번 판때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동영상보는 위해서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매끄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지? 해구. 그 다음에 호상열도라고 있어. 얘들아 봐봐. 요 동네에서 화산이 생긴단 말이야. 이 동네에서. 그럼 화산이 생겼지. 그러면 이제 마그마들이 나와서 굳어. 그럼 뭐 돼? 섬 된다고. 우리나라 제주도가 얘들아 화산 생겨가지고 굳어진 게 제주도 아니야. 그래서 제주도가 대표적으로 화산섬이잖아. 울릉도 독도도 다 화산섬이잖아. 그치? 근데 호상열도는 하늘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3D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화산 생기면 화산 이렇게 되지. 그럼 섬들이 쭉 여러 개가 생긴다고. 그래서 열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야 우리 일렬로 서라 줄 이런 뜻이라고. 그럼 열도가 뭐냐면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이런 걸 열도라고 불러. 가장 대표적인 열도가 뭐야? 일본이야. 그래서 얘들아 일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일본 열도라는 말을 쓰잖아. 일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우리나라 제주도는 제주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열도가 아니야. 화산섬은 맞지만 열도라고는 안 한다고. 이런 게 열도. 일본 열도가. 그래서 일본은 크게 덩어리로 차리면 큰 네 덩어리잖아. 이거 지리 시간에 배우지 않냐? 홋카이도, 그 다음에 또 시코쿠, 그 다음에 또 뭐지? 혼슈 큐슈인가? 맞냐? 이런 거 안 배우냐 요새? 그 일본의 덩어리가 큰 네 덩어리란 말이야.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그런 개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주변에는 짜투리 섬들이 또 울릉도 독도 같은 애들이 겁나 많잖아. 요런 걸 호상열도라고 불러. 호상열도가 또 어디 가느냐? 저쪽 서쪽으로 가면 필리핀 밑에 인도네시아. 얘들아 인도네시아도 대표적으로 섬나라잖아. 흔히 말하는 섬 겁나 많잖아.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열도라고 불러. 근데 얘가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섬 보통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럼 이거 뭐야? 우리 원주의 일부를 뭐라고 불러?
수학에서 원주의 일부를 뭐라고 불러? 야,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뭐라고 불러? 호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호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호상열도야. 하늘에서 보면 대충 그렇게 생겼다 이거야. 딴뜻한 애들도 있어 당연히. 근데 이름을 그냥 총칭해서 호상열도라고 부른 거야. 왜냐, 판의 경계가 일직선인 애들은 별로 없거든. 대부분 약간 찌글찌글 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화산 생긴 애들이 나중에 선 만든 거 보니 딴뜻한 애들보다는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상 일본도 사실 잘 보면 살짝 휘어져 있잖아. 일직선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그럼 해구, 호상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배웠지? 그럼 주의할 점. 나 봐봐. 하늘에서 쳐다보면 파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가는 건너편 쪽이 지진 생겨. 이해됐지? 요 동네가 여긴 지진이 없어. 왜? 경계가 없잖아. 경계에서 지진이 생기는 거야. 다음 부분에서. 야, 여기서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지지지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냐. 그게 지진이잖아. 이해됐지? 자, 이게 해안판과 해안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얘는 아까 또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어떤 부분에서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졌어? 멘틀 대류의 상승부였잖아. 그럼 얘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란 말이야. 그럼 요 판대기가 여기로 들어가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판의 소멸이라고 불러. 아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마그마들이 나와서 새롭게 굳어가지고 새로운 판대기가 됐지. 얘는 땅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잖아. 나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언젠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뭐 돼? 땅속으로 충분히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다시 마그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발산형 경계를 꿈틀꿈틀 돌아다니는 저 1억년쯤 뒤에는 휴교에서 이렇게 툭 하고 티 나올 거란 말이지. 이해되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판의 소멸이라고 얘기하고 발산형 경계는 판의 생성이라고 그런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을 봤더니 밀도가 어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밀도가 좀 큰 놈이 밑으로, 당연히 밀도가 큰 놈이 흔히 말하면 가라앉을 거 아니냐. 그래서 밀도가 큰 애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더라. 해양판과 해양판은 신기하게도 밀도가 어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꼭 섭입대가 생기더라 이거야. 자, 그 밑에는 이제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어. 그럼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으면 누가 밀도가 커? 그럼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 아니면 위에 떠? 해양판이 무조건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해양판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대륙판이라고. 그럼 얘도 여기가 지진대잖아. 그리고 여기가 화산대고, 요 동네가 대략 요 동네가 화산. 이런 데는 화산이 없다고. 이해됐지? 자, 일본이 여기 있어. 재수 더럽게 없지 걔네들. 일본이라는 애들이 꼴보기 싫긴 하지만 걔네도 참 애지간히 재수 없어. 사실 우리나라도 당군할아버지 이런 표현 쓰잖아. 당군할아버지가 옛날에 부동산 투기 당해가지고 거지 같은 동네에다가 나라 세웠다고.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냐? 그래? 요새 그런 말 안 쓰냐 여러분들은? 그 우리나라 개뿔도 없는 땅에다가 나라 세워가지고 하필이면 저 미국 같은데 얼마나 좋냐. 평원이야. 물론 미국 사막도 있지만 땅 그렇게 넓어. 평야야. 야, 쟤네들은 농약 한번 뿌리려면 비행기로 농약 뿌린다고. 미국 애들은 농사 지을 때. 걔네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논이 있어. 아니 밭이 있어. 논은 없지. 미국은 쌀농사 별로 안 지으니까. 밀농사를 짓는다 치자. 밀농장이 서울만 해. 서울만한 애가 밭이라고. 그래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린다니까. 그럼 그거 한번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 걔는 다 기계로밖에 못해.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반매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기본으로. 그렇지? 미국 같은 나라 심지어 걔네는 거기서 석유도 나와. 이 새끼들이 지네 석유 아끼려고 안 팔아서 그렇지 중동에서 수입만 한단 말이야. 사우디아라비나 아랍에미리트 막 이런 데 수입해
미국은 유전도 있어. 심지어 알래스카 같은 데는 이제 막 옛날에 러시아가 싼값에 팔았는데 거기서 막 유전 나온단 말이야. 그 미국 내에서도 유전이 있어. 근데 지네 석유는 아껴 쓴다고. 미국은 산도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라 그러잖아. 저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강원도 쪽 가면 맨 산밖에 없어. 우리나라 70%가 산지라 그러잖아. 이건 배웠잖아 여러분들. 그치? 배웠어 안 배웠어? 정작 평야가 얼마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지만 저기 호남 평야, 김해 평야 배웠어 안 배웠어?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 안 배우냐? 초딩 때도 배우는디? 그치 배우지. 호남 평야, 김해 평야. 호남 평야는 저쪽 광주 밑에 그 동네고 김해 평야는 저기 부산 밑에 그 동네잖아. 근데 그 평야가 우리 입장에선 겁나 넓은 평야라고 보지만 미국 같은 애들이 보면 야 저거 뭐냐 저기서 뭐 어떻게 쬐끄마서 저 농사나 짓냐 이런 개념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자원도 더럽게 없잖아. 우리나라 자원이 뭐가 있어? 개뿔도 없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그지? 어쩌다 뭐 조금 나오면 와 나온다 우리도 뭐 나온다. 사실 개뿔도 없는 거지. 우리는 별 땅덩어리 좋은 땅덩어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 가진 게 브레인밖에 없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만 시키는 거야. 왜?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야 사우디아라비아 그 걔네들이 공부하냐 안 하냐? 안 해. 땅 파면 석유 나오는데 뭔 공부를 해. 사우디아라비아 거지도 잘 산다더라. 어? 그렇잖아. 야 사우디 왕자 얘한테 만수르. 그지? 만수르는 아랍에미리트인가? 걔가 뭐 똑똑해서 그거 됐어? 태어나 보니까 만수르로 태어난 거지. 그게 다 석유잖아. 응? 그런 개념은 우리나라는 다시 땅덩어리 좋은 땅덩어리 아니야. 그런데 일본은 더 재수 없어. 일본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바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그나마 다행이지. 야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다 나라 세웠으면 지금쯤 우리 눈물 나지 진짜로. 최근에 니네 뉴스 봤잖아. 최근에 일본 지진 나와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대지진 한 번 더 나올지도 모른다 막 이런 말 뉴스에서 봤을 거야. 인터넷 기사로. 그지? 얘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 화산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화산으로 만들어진 게 일본이야. 딱 판의 경계에 있다고. 판의 경계 앞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사실 거리가 되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해도 이런 지진이 온다고. 어떻게 돼? 오다가 대부분 땅덩어리 내부에서 소멸된다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니네 재난문자 오는 거야. 근데 이거 니네 재난문자, 지진문자 한두 번은 받아봤을 거야. 근데 그 문자 보면 뭐야? 오 지진 발생, 오 겁나 신기하다. 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야 큰일 났다 우리 지진 발생했네 안 해. 근데 일본은 재난문자 오지. 얘는 초비상이란 말이야. 왜? 얘는 세게 오니까. 우리는 지진 문자 삑 하면서 오면 오 지진 오 이럴 거라고 니네 아마 속으로. 야 그래 안 그래? 지금 지진 어디 이런다고 우리는. 근데 얘네는 그런 장난 치면은 욕먹지. 왜? 얘는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고서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땅덩이 한 번 흔들렸어. 그럼 여기 바다잖아. 그 다음에 뭐 와? 쓰나미 오지. 불쌍한 거야 그것만 보면. 일본은 진짜 저주받은 나라지. 땅덩어리만 보면. 걔는 자원도 없어. 야 화산 발생해서 굳어진 땅덩어리인데 뭔 놈의 자원이 있겠냐. 마그마 속에 뭐가 있다고. 이거 마그마로 만들어진 땅덩어리인데. 그치?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게 해양판, 요게 대륙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 울릉도 독도가 여기쯤에 있는 거야. 이게 동해안이야. 그러면 동해안 밑에는 대륙판이야, 해양판이야? 대륙판의 일부라고. 비록 여기가 바다가 이렇게 돼 있지만 동해안은 대륙판이란 말이지. 동해안 지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요? 자 마지막으로 수려는 경계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가 있어.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을 만나면 이게 섭입대가 없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야 판때기 두 개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는 해안판보다 두툼해.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된다고. 위아래로 이렇게 밀린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산맥 되는 거야.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대부분 산맥이 많이 형성돼. 응?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산맥이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이야.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어.
유라시아 대륙 정도는 여러분도 알아들을만 하지. 근데 지금 인도도 땅덩어리 넓잖아. 인도가 원래는 아주 몇 억 년 전에는 남극 코앞에 있었어. 인도 대륙이. 남극 쪽에 있었어. 근데 이 녀석들이 몇 억 년 동안 이렇게 옆으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딪힌 거야. 그래서 여기쯤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게 인도 된 거야. 그럼 인도 위에 여기 네팔 있고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옛날에는 히말라야 요 밑에가 뭐였어? 바다였을 거 아니야. 인도가 오기 전에는. 그지? 그래서 히말라야 땅 파보면은 거기서 가끔씩 조개 껍데기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히말라야 핑크 소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집에서 그 소금 쓰는 사람도 있어. 히말라야 핑크 소금 뭐야? 히말라야 땅 파보니까 그 산맥 근처에서 땅 파보니까 암염이 나와. 암염이 뭐냐면 소금 덩어리가 굳어서 암석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동네가 옛날에는 바다였단 말이지. 히말라야 핑크 소금 정도는 들어봤을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대표적으로. 그러면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얘는 화산은 없지. 왜냐면 땅덩어리가 너무 두꺼우니까. 지진만 조금 발생해. 대표적으로 이게 히말라야 산맥. 자,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 한 번만 또 쭉 읽어봐. 보존형 경계는 좀 이따가 할게. 보존형 경계 할 게 없어서. 자, 지금 우리 수렴형 경계 알아봤습니다.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좀 1교시가 좀 길었네. 왜냐면 하다 말고 끝낼 수가 없어서. 142페이지 한 번씩만 읽어보고 1교시는 여기서 끝내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할게요.